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성호입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결국 자신의 거짓말을 시인했습니다. 그리고 기억력 탓을 하면서 사과를 했습니다. 자, 비슷한 시기 국회는 이 최초로 일반 평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가결했습니다. 자, 지금 김명수 대법원장의 사과, 그리고 비슷한 시기에 국회의 일방적인 판사 탄핵안 통과, 이게 우연일까요? 아무튼 이 일로 지금 판사들은 부글부글 끓고 있습니다. 이제 헌법재판소가 이 탄핵소추안을 결정해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기각될 가능성이 훨씬 더 높습니다. 자, 임성건 부산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입니다. 세 번째로 국회에서 법관 탄핵안이 상정된 것인데 최초로 통과됐습니다. 앞서 두 차례 대법원장, 대법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상정된 적은 있으나 다 기각됐습니다.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이 압도적인 의원들의 찬성으로 통과시켰습니다. 민주당의 일종의 사법부에 대한 의회 폭거입니다. 자, 대법원장은 거짓말을 해서 사과를 하고 또 그 사과를 한 배경이 된 임성건 부장판사는 의회에 의해서 탄핵 절차에 돌입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삼권 분립이 위태로운 상황입니다. 진성호의 융단 폭격입니다. 민주당을 융단 폭격합니다. 방송에 앞서 아직 진성호 방송의 구독자가 아니신 분들은 붉은색 구독 버튼 눌러주십시오. 더 좋은 방송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자, 김명수 대법원장은 다른 대법원장에 비해서 나이가 어린 편입니다. 올해 62세입니다. 62세의 김명수 대법원장이 기억력 탓을 하면서 거짓말을 시행했습니다. 그리고 송구스럽다고 사과했습니다. 이게 우연일까요? 자, 김명수 대법원장이 임성건 부산고법 부장판사의 사표를 반려하면서 탄핵 문제로 사표를 수리할 수 없다는 취지로 말한 사실이 없다던 해명을 하루 만에 뒤집었습니다. 거짓말을 시인한 겁니다. 자, 이날 이 임부장 판사 측에서 야당에서 탄핵하자고 설치고 있는데 사표 수리하면 내가 국회에서 무슨 얘기를 듣겠느냐, 이런 김명수의 생생한 육성 녹음을 공개하자 침묵을 지키던 김명수가 드디어 입을 연 겁니다. 최대한 책임을 면피하려고 거짓말을 시인하고 사과를 했지만 이 논란은 이제 앞으로 시작일 뿐입니다. 자, 대법원은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실에 제출한 서면 답변서에서 언론에 공개된 녹음 자료를 토대로 기억을 되짚어 보니 지난해 5월 임부장 판사와의 면담 과정에서 정기 인사 시점이 아닌 중도에 사직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적절하지 않다는 판단하에 녹음 자료처럼 말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다. 불과 하루 만에 말을 바꾼 것에 대해서는 9개월 전의 불분명한 기억에 의존해서 다르게 답변한 것에 대하여 송구하다고 말했습니다. 자, 이 말 보면 염치 없는 변명일 뿐입니다. 이 정도 기억력을 가지고 김명수 대법원장이 공직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을까 걱정이 들기도 합니다. 자, 어제는 단언을 했습니다. 탄핵 문제로 사표를 수리할 수 없다는 취지로 말한 사실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기억력을 더듬어 보니 어쩌고저쩌고, 게다가 이 임부장 판사가 정식으로 사표를 제출한 것도 아니다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새빨간 대법원장의 거짓말이 드러났는데 그 자리에 앉을 수 있을까요? 지금 이런 김명수의 입장 번복에 따라서 법관들의 사퇴 여론은 확산되고 있습니다. 판사들이 지금 폭발 직전입니다. 그리고 같은 날 비슷한 시간에 민주당이 중심이 된 법관 탄핵안이 가결됐습니다. 자, 이걸 보면 지금 도대체 이 나라가 사법부가 독립된 겁니까? 정치적 중립성이 있는 겁니까? 이런 말이 사실로 확인되는 순간 국회가 이 임부장 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가결했기 때문입니다. 자, 헌정사상 최초의
법관 탄핵 소추가 성공한 것입니다. 자, 국회는 오늘 오후 2시 본회의를 열어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에 연루된 임성건 부산고법 부장판사의 탄핵 소추안을 표결했습니다. 탄핵안 표결은 총 투표수 288표, 찬성 179표, 반대 102표, 기권 3표, 무효 4표 가결됐습니다. 찬성 179조 압도적인 표차로 탄핵시켜버렸습니다. 자,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이번 탄핵소추안, 이 범여권 정당을 포함한 의원 161명이 공동 발의했습니다. 자, 그런데 국회에서 법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발의된 것은 이번이 세 번째지만 가결된 것은 처음입니다. 1985년 유태영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안은 부결됐습니다. 2009년 신영철 대법관에 대한 탄핵안은 표결이 이루어지지 않아 자동 폐기됐습니다. 자, 이제 공은 헌법재판소로 넘어갔습니다. 재판관 9명 중 6명 이상 동의로 탄핵을 결정합니다. 그러나 아마도 이 탄핵안은 그냥 기각될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조만간 임부장 판사는 2월 말 퇴직하게 됩니다. 그런데 퇴직한 사람을 두고 공무원 탄핵안을 헌법재판소가 결정할 수가 있겠습니까? 자, 어쨌든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만약 퇴직하기 전에 이 안에 대해서 헌법재판소가 논의한다면 6명 이상 탄핵을 찬성할까요? 자, 1심에서도 임부장 판사는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물론 완전히 무죄라는 게 아니라 지금 헌법을 위반한 그런 의혹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죄 판결을 할 만하지 않다는 겁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도 그랬습니다. 정치적 중립성을 위반했습니다. 그러나 그 행위가 대통령직을 잃을 만큼 중대하지는 않다는 판단에서 당시도 기각됐습니다. 자, 이런 저간의 사정을 보면 4월 7일 서울시장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헌법재판소가 만약 임부장 판사의 이 탄핵안을 내 동댕이 쳐버린다면 선거에 탄핵바람이 불어서 민주당은 참패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무튼 이래저래 김명수 대법원장 모양 구겼습니다. 구긴 정도가 아니라 이제 그 자리에서 내려와야 할 것 같습니다. 진성호의 문단 폭격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